안녕하세요. 겨울의 태풍, 폭탄 저기압이 발생했습니다. 이 폭탄 저기압이 제2파 한파를 몰고 왔습니다. 중국 동북부에는 영하 46도 한기가 내려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 폭탄 저기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폭탄 저기압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월 12일 월요일 낮 12시입니다. 동해에 있던 저기압이 오호츠크 해로 이동해 갔습니다. 이 저기압의 중심 기압을 확인해 보니 놀라운 수치가 나왔습니다. 958 헥토파스칼입니다. 온대 저기압에서 이런 수치를 보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이것은 태풍의 중심 기압과 같습니다. 슈퍼 태풍급 중심 기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 전인 1월 10일 일요일 낮 12시 이 저기압의 중심 기압은 985 헥토파스칼이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강한 저기압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기압이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단 24시간 만에 27 헥토파스칼이나 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폭탄 저기압입니다. 폭탄 저기압은 왜 만들어질까요? 핵심은 온도차입니다. 남쪽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난기와 북쪽에서 내려오는 매우 강한 한기가 만났습니다. 이 두 공기 덩어리의 온도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 온도차가 에너지가 되어 저기압을 폭발적으로 발달시킵니다. 마치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을 섞을 때 소용돌이가 생기는 것처럼 난기와 한기가 만나면서 거대한 소용돌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폭탄 저기압입니다. 이 폭탄 저기압의 위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일본 간토 지방 앞바다의 풍속을 측정해보니 초속 26m가 나옵니다. 태풍으로 치면 강풍역 반경이 800km를 넘는 초대형 태풍과 같은 위력입니다. 일본 동북지방은 지금 이 폭탄 저기압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폭설과 강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진까지 발생했습니다. 일본 동북지방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 폭탄 저기압이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을 보겠습니다. 저기압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우리나라는 서고동저 기압 배치가 되었습니다. 서쪽에는 높은 고기압, 동쪽에는 낮은 저기압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배치가 되면 북서풍이 강하게 붑니다. 그리고 이 북서풍을 타고 강한 한기가 내려옵니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기에는 줄무늬 눈구름이 가득 찼습니다. 바람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추위를 더 춥게 만드는 것은 바로 바람입니다. 바람이 불면 체감 온도가 실제보다 5도에서 10도 낮아집니다. 영하 10도에 바람이 초속 10m로 불면 우리 몸은 영하 20도처럼 느낍니다. 바람만 없으면 그래도 견딜 만한데 바람이 불면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어제는 바람이 너무 강해서 집 마당에 물건들이 날아다녔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은 바람이 잠잠해서 다행입니다. 햇볕이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이번 한파가 얼마나 강했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보겠습니다. 1월 12일 월요일 새벽 전국 최저 기온입니다. 강원도 평창 봉평이 영하 20.7도를 기록했습니다. 강원도 내륙 전체가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 10도 이하였습니다. 서울 노원은 영하 13.6도였습니다. 최강 한파였던 전날보다도 기온이 더 떨어졌습니다. 강원도 평창 분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추위를 견디고 계십니다. 영하 20도가 넘는 추위는 정말 위험합니다. 외출할 때는 귀와 손을 반드시 보호해야 합니다. 동상 위험이 매우 큽니다. 기상청 특보 현황입니다. 1월 12일 월요일 오전 6시 기준입니다. 중부 내륙에 한파주의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륙 산지에는 한파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영남과 동해안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 강풍주의보, 동해 풍랑주의보가 있습니다. 앞으로 동해안, 서해안, 제주도로 강풍주의보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풍랑주의보도 서해와 남해로 확대됩니다. 바람이 다시 강해질 것 같습니다. 이제 한계 근원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500 헥토파스칼, 상공 5,500m 높이의 기온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상공에 기압골이 깊게 파여 있습니다. 이 기압골을 따라 한기의 핵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온도가 영하 46도입니다. 영하 46도라는 숫자를 들으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상 기온이 아닙니다. 상공 5,500m 높이의 기온입니다. 하지만 이 한기가 지상으로 내려오면 우리가 느끼는 추위도 극심해집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전국적으로 영하 10도 이하인 것도 이 항이 때문입니다. 500 헥토파스칼에서 영하 46도는 북극에서 직접 내려온 한기입니다. 보통 영하 40도 이하가 되면 기록적인 한파나 폭설이 발생합니다. 중국 동북지방은 지금 이 한기의 중심에 있습니다. 해올빈에서는 얼음축제가 열리고 있지만 사람들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너무 추워서 견디기 힘든 것 같습니다. 850 헥토파스칼, 상공 1500m 기온도 보겠습니다. 등압선 간격이 매우 좁습니다. 남북의 온도 경도가 큽니다. 제2의 한파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눈이 내릴 수 있는 기준인 영하 6도가 남해안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앞으로 날씨가 어떻게 변할까요? 1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중국 동북부의 저기압이 홋카이도로 이동했습니다. 다시 서고동저 기압 배치입니다. 동해의 줄문에 눈구름이 발생했습니다. 서해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눈구름이 없습니다. 바람은 동해 쪽이 훨씬 강합니다. 1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이동성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덮습니다. 맑은 날씨가 됩니다. 그런데 겨울철에 맑은 날씨는 조심해야 합니다. 구름이 이불 역할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열이 우주로 빠져나가고 복사 냉각이 강해집니다. 아침 기온이 더욱 떨어집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하면 너무 춥습니다. 집 안에서도 패딩을 입고 두꺼운 양말을 신어야 할 정도입니다. 몽골 쪽에서 새로운 저기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빠르게 동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겨울철에 이렇게 저기압이 자주 오는 것도 흔치 않습니다. 저기압이 지나갈 때 비나 눈이 내릴 수 있습니다. 대설 예보에 대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보했던 것보다 눈이 적게 왔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서고동저 기압 배치가 예상보다 빨리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눈구름이 동해 쪽으로 치우쳤습니다. 예보가 빗나간 점 죄송합니다. 겨울철 눈 예보는 정말 어렵습니다. 저기압 위치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과가 완전히 바뀝니다. 계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저기압이 일본 동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다시 서고동저 배치입니다. 하지만 고기압과 저기압 사이가 멉니다. 등갑선 간격이 넓습니다. 바람이 약해집니다. 잠시 사만사온에 사온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몽골 쪽에서 시베리아 고기압이 확장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우리나라 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곧 다시 시베리아 고기압이 팽창할 것 같습니다. 언제쯤 추위가 끝날까요? 대안인 1월 20일까지는 추위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1월 말이 되면 조금씩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봄은 반드시 옵니다. 조금만 더 견디면 됩니다. 이제 생활 대책입니다. 수도관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강원도 같은 추운 지역은 보온 테이프를 반드시 감아야 합니다. 밤에 물을 조금씩 흘려보내면 동파를 막을 수 있습니다. 차량도 조심해야 합니다. 태백에서 시동이 안 걸려 고생한 분들이 계십니다. 부동액과 배터리를 점검하세요. 집 안 관리도 중요합니다. 문풍지를 붙이고 보일러를 점검하세요. 보일러를 아끼지 마세요.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밖에 나갈 때는 귀마개와 장갑을 꼭 착용하세요. 동상이 정말 위험합니다. 특히 발에 땀이 많은 분들은 더욱 조심하세요. 산불도 조심해야 합니다.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두 산불 예방에 협조해주세요. 정리하겠습니다. 폭탄 저기압이 제2파 한파를 몰고 왔습니다. 영하 46도 한기가 중국 동북부에 있습니다. 대안까지는 추위가 계속됩니다. 수도관, 차량, 보온 관리에 신경 쓰세요. 동상에 특히 조심하세요. 내일 아침 새로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따뜻하게 지내세요. 감사합니다.